안녕하세요. 꿈의 방향성을 찾는 여행가 김웅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알아보았던 6가지 흥미 유형을 조합했을 때 이것이 직업군과 직무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6가지의 흥미 유형에 해당하는 GOT 척도는 2가지 이상 서로 조합하게 되면 독특한 직업군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장형과 탐구형이 조합된 RI형, 이런 조합형은 그 직업군으로서 현장형을 갖게 되는데, 그 주어진 현장형 안에서 세부적인 직무를 정할 때 탐구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경우에 따라 이 2가지 흥미 유형 외에 3번째 흥미 유형이 조합되기도 하는데, 3번째 흥미 유형인 경우는 주로 어떤 레저 활동 혹은 휴식 시간에 하게 되는 어떤 취미, 또는 내가 직업 활동을 끝낸 은퇴 이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할 때 유용한 흥미 유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편의상 2가지 조합으로 된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왜냐하면 이 조합이 가장 많이 나오는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현장형이 탐구형과 만나면 신체를 이용하는 직업군 내에서 탐구형 직무를 선호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기계공학자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만약에 현장형이 사회형과 만난 직업군은 소방관, 특히 현장형, 사회형, 진취형의 조합은 운동 코치라든가 애견 조련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장형이 진취형 직무 혹은 진취형과 사회형 조합을 갖게 되면 동물 조련사 업종이 나오게 되죠. 만약 현장형이 사무형 직무와 만난다면 생산 라인 조직화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산 관리의 달인, 생활의 달인, 이런 사람들이 많이 TV에 나오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현장형과 사무형이 조합되었을 가능성이 높죠. 자, 2번째로, 직업 흥미 유형에서 탐구형으로 나온 경우에 대표적인 예가 내과 의사입니다. 내과 의사를 통계적으로 알아보면 이 탐구형이 단독으로 조합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탐구형이 현장형 직무와 만나게 되면 외과 의사, 우주비행사 혹은 동물 전문학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탐구형이 예술형과 만났다면 성형외과 의사와 임상심리 전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흔히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성형외과가 있는데 탐구형과 예술형이 만난 성형외과 의사라면 정말로 창의적인 그러한 집도를 할 수가 있으나, 예술형이 아닌 사무형과 어울리는 성형외과 의사가 되는 경우 천편일률적인 수술 결과가 나오더라. 물론 어디까지나 우스갯소리이긴 합니다만은 그만큼 예술형과 사회형이 서로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탐구형이 사회형과 만난 대표적인 예가 인사관리자와 교육 컨설턴트입니다. 만약 탐구형이 예술형과 사회형이 동시에 조합된 경우가 소아과 의사와 정신과 의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대면 업무가 상대적으로 많은 의사이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만 여성인 경우에 탐구형이 단순히 사회형과 만난 경우로도 소아과 의사 직종을 갖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진취형과 만나게 되면 개업의사, 학회장, 또 사무형과 만나게 되면 수요 예측 전문가 혹은 기업의 기획 업무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술형도요, 조합에 따라 다양한 직업군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현장형과 만나게 되는 경우는 정원사, 꽃꽂이사 혹은 조경사 직종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고요. 예술형이 탐구형과 만난 대표적인 직업군은 작가와 비평가입니다. 예술형이 탐구형과 사회형 혹은 사회형과만 조합된 경우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휘자입니다. 예술가이긴 하지만 사람을 대면하면서도 끊임없이 악보를 연구하고 해석해야 하는 업종이기 때문일 겁니다. 예술형이 진취형과 조합을 이룬 예로는 패션 디자이너, 모델, 홍보 마케터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술형이 상반된 유형이라고 알려진 사무형과 만나게 되면
어떤 직접적인 예술가 활동보다는 예술계를 지원하는 업무에 더 매력을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형인데요. 이 사회형으로 대표적인 직종이 바로 교사와 간호사입니다. 뭔가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대표적인 업종이라는 생각이 딱 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직업군을 교사로 한정지어서 이 사회형 직업을 알아본다면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형이 현장형과 만나게 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체육교사입니다. 느낌이 아마 확 오실 겁니다. 학생들과 만나는 기본 직업군 내에서 신체를 활용하는 아마 좋은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사회형이 탐구형과 만났다면 과학교사라든가 수학교사를 떠올릴 수 있고요. 인사관리자도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사회형이 예술형과 만난 그런 조합이 있다면 그게 바로 음악교사 혹은 미술교사가 되겠죠. 상담가 중에서 또 이러한 조합을 많이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사회형이 진취형과 만나게 되면 경영 관련 교사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 이뿐 아니라 레크리에이션 강사라든가 직업 상담가도 이러한 유형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취형 자체로만 보면 남을 설득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보다 큰 틀에서 사회형이 있기 때문에 사회형, 진취형의 경우에 경쟁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직원의 복지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사회형과 사무형의 조합이 많이 관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진취형 단일조합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자와 해외 특파원인데요. 기자로 국한시켜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만약 진취형이 현장형과 만난 예가 스포츠 기자, 만약에 진취형이 탐구형과 만났다면 과학부 기자, 또 예술형과 만났다면 예술부 기자 혹은 홍보 마케팅 부서, 그리고 사회형과 만나게 되면 연예부 기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뒤에 나오는 조합이 세부적인 직무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큰 동일한 직업군 내에서. 만약 일반 직종에서 진취형이 사회형과 조합을 이루거나 혹은 사회형과 사무형과 조합을 이룬 예가 바로 자동차 판매원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자동차 판매원이 많은 흥미 욕구를 요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진취형이 사무형과 조합을 이룬 사람들은 조직관리자, 또 기업의 최고 책임자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사업 욕구가 높고요. 경쟁적 상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형인데요. 사무형이 현장형과 조합을 이룬 예가 기업의 어떤 회계 담당 혹은 재무 담당자입니다. 그러나 탐구형과 만나게 되면 조사 활동과 분석 활동을 선호하는 그런 직무를 갖게 되죠. 순수 예술인에 대한 보조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사무형이 예술형과 조합을 이룬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사무형이 사회형과 만났다면 어떤 구조화된 상황에서 안정성 있게 대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 이를테면 병원 행정사무원 또는 고객 서비스 담당 업무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사무형이 진취형과 만난 경우는 조직의 2인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진취형의 틀에서 사무형과 조합을 이룬 경우가 바로 기업의 최고 책임자라고 했는데 이것과 결과가 대비되는 양상이죠. 이상과 같이 6가지의 흥미 유형이 서로 다른 유형과 조합을 이루었을 경우를 알아보았는데요. 좀 더 실용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기업의 신입사원 배치에 이런 조합을 활용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기업체가 신입사원을 부서별로 배치하거나 혹은 기존 직원들을 대상으로 흥미 유형을 바탕으로 한 업무 특징을 알아본다고 한다면 영업직의 경우에는 진취형과 사회형의 조합, 판매직은 진취형과 현장형의 조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팀은 탐구형과 사회형 조합 혹은 사회형과 탐구형의 조합이라고 볼 수 있죠. 사무직은 사무형 단일형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최고 책임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진취형과 사무형의 조합이지만 거꾸로 2인자의 경우에는 사무형과 진취형의 조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획 업무는 탐구형과 사무형이 참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제품 개발이나 포장, 어떤 디자인 담당자들은 현장형과 예술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흥미 유형을
공식 직업 코드 또는 BIS 척도와 대비시킨다면 각각의 특성이 반영된 직업군과 관련 직무 유형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내 자신의 성격 유형까지 고려할 수 있다면 더욱 분명한 방향성을 설정해 볼 수 있겠지요. 지금은 평생교육의 시대입니다.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은 취업을 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할 것이고요. 이미 취업한 사람도 자신의 직무에 대해 고민하거나 혹은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봄으로써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조명해 보는 것도 미래를 설계하고 삶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꿈을 찾아 여행을 떠나는 김웅이었습니다.